네, 안녕하세요.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출 규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6월 27일 대출 규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2016년부터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하는데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은 되게 많이 동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런 게 나오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날씨 뭐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대응을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서 가계대출만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대출을 가계대출로 받을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대출에서 6월 28일 이전에 주택 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에 낙찰된 물건은 이전에 있던 걸로 대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구입자금 목적으로 6억까지 대출 제한이 걸렸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경매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대출로 받았을 경우에 6억까지 한도가 있고 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입을 빼기 어려운 분들도 있죠. 내가 거기 이제 이사 갈 생각이 없었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요. 생애 최초 LTV나 무주택가 이런 거는 크게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억까지만 된다. 6억 이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경매도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요. 가계대출로 받았을 때는 그렇고 이거를 사업자로 받으면은 전입의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6억 까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경매로 실거주 목적을 하실 때는 그 이상의 물건을 입찰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보통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억 이하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돈이 좀 현금이 많으셔도 6억까지만 하거든요. 그게 취득세 때문에 그래요. 이제 9억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3%고 6억대 이하는 취득세가 1%인데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데 취득세를 3%대를 내게 되면은 9327 그래서 9억 되면은 취득세만 3천만 원을 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6억대에서 1%대로 취득세를 내게 되면은 600만 원 정도 내니까 이게 단타로 했을 때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6억까지 제한, 대출이 6억이니까 매매가는 그 이상 7억, 8억, 9억 정도 되는 물건일 거예요. 그래서 경매 하시는 분들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아직 대출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로는 대출 금액이 4억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권에 5억 이하 물건을 이제 4억대 정도 대출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던 게 전자상거래로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하면서 신탁대출을 했던 게 가장 한도가 좀 많았었는데 이건 아직은 괜찮습니다. 매매사업자 한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매매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KB시세 60% 마이너스 방빼기를 하기 때문에 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작을 수가 있고 경락잔금 대출은 주담대와 동일하게 전입을 해야 되거나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1주택자도 안 되고 만약에 신용대출 같은 거를 받았는데 그 같은 세대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게 그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 3년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 배우자 이름으로 하고 그래요. 이게 차주한테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세대원이 집을 샀어. 그럼 나한테 페널티를 먹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대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막 감옥 가고 그런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6월 28일 이후에 6월 30일 어제 상담 내용, 사업자 대출은 아직 막히지 않았고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3억 700인데 한도가 무주택자였고 2억 7,600까지가 최대 한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한도라고 하는 거는 조건, 매매사업자냐 전자상거래냐 가계대출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개인의 주택 수나 현재 이제 대출 보유 현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대에서 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항상 뒷북을 치거든요. 항상 뒷북을 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는 선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이 다 오르고 나서 하면 항상 다른 지역이 잘 나가서 아, 이제는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는 늘 규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는 지역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지가 뭐 나쁘다, 뭐 하급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힘드냐면은 다른 데 다 올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랐어요. 우리 집 안 올랐는데 규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든 거죠, 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발주자다. 그리고 우리가 파는 사람들, 우리가 파는 대상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예요. 우리는 갭 투자하려는 투자자한테 우리가 낙찰받은 거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 목적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 팔기 때문에 이 규제는 다주택자나 여러 채를 하는 사람, 규제 지역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보통 6억이면 여러분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4억 정도 2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출이 적은 대출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대출이고 지금 서울 아파트 집값을 생각을 하면은 중위 가격이 이제 10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6억 정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 이상, 그 이상을 규제를 하는 건데 저희 수강생들이 입찰하는 거 보통 1억대에서 4억대가 제일 많아요. 2억대, 3억대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의 어떤 거를 정통으로 맞은 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좀 더 심할 때도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뭐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계속되면. 근데 다른 경기 지표는 다 좋지가 않은데 서울 아파트 몇몇 지역만 막 정고점을 찍는 게 좀 정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거기만 사야 수익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나 이 투기 세력을 막는 게 목표지 실수요자들 뭐 핵심지 이런 데를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역들은 지금 많이 안 오르고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규제가 나를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타겟이 내가 아니에요. 자, 보면 제가 이 예시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2017년 파리 대책일 때도 경매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매 초보였었는데 2017년에 8월 2일에 행신동 SK뷰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건물 면적이 122제곱미터짜리가 한 4억 8천 600, 그러니까 한 4억 9천 정도 낙찰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세가 5억 정도 했었습니다. 5억 정도인 게 4억 8천 6백에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서 낙찰가가 높은 게 아니고 그때도 높았었어요. 근데 이땐 전세가가 4억 5천이어서 그 전세가와 매매가 그 중간 정도에 낙찰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경매 사건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게 한번 불허가가 났어요. 불허가가 나고 나서 다시 낙찰됐어. 얼마에 낙찰됐었냐면은 4억 이하에 낙찰됐어요. 5억짜리가. 이때 전세가가 4억 5천이었는데 4억 이하에 낙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규제 때문에 그래요. 이 경매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하는 게 한두 달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지켜보자 할 때 이게 낙찰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3억 9,600에 됐는데 그때 당시에 채권 최고액이 거의 낙찰가였고요. 대출액이 3억 5,70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 한 4천만 원으로 이거를 낙찰 받을 수 있었던데 이게 그 전에는 4억 8천에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데 우리 지금 단톡방만 해도 괜찮냐 막 이런 문의가 똑같은 문의가 계속 와요. 사업자 대출은 아직 규제를 안 받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아직 사업자 대출은 규제를 안 받아서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시면 전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불안하시면 이 사업자 대출의 어떤 이게 나올 때까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규제 이후에 대출을 받았다라는 그 가이드가 나올 때까지 이 은행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대출은 아직 전입의 의무가 없는데도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미리서 그냥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보고 싶으시면은 이 이후에 6월 28일 이후에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고 상담을 받는 내용을 실제로 대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하시면 되고, 아직 사업자 대출이 아니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폐차하셨던 분들이 지금 입찰하시면 경쟁자들의 어떤 그 니즈가 떨어졌죠. 지금 제일 높게 쓰는 사람들이 제일 사실 초보거든요. 근데 수익을 제일 작게 보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거를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 할 때 나도 좀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뒷북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파리 대책일 때 규제 지역일 이땐 더 심했어요, 여러분. 양도세랑 대출 규제랑 이게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양도세 중과 규정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LTV 70%에서 40%로 줄어들었고 대출 규제 똑같아요. 그때랑 비슷한데 그때에 비하면 양도세는 아직 안 건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로 이 낙찰자가 이거를 4억 이하의 낙찰 받고 나서 그 뒤로 이게 시세가 한 8억 정도까지 올랐어요. 4천만 원으로 투자해서 잔금을 내고 전세를 4억 5천에 맞추고 이게 8억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으로 지금 잔금 내고 투자금 한 개도 안 먹히고 시세 차익 4억을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항상 그 규제 때 있었습니다. 뭔가 규제가 있었을 때, 자, 규제가 묶이면 어떻게 되냐, 집값 떨어지는 거,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6억 이상을 받아서 대출을 사야 되는 곳들의 어떤 니즈가 6억을 대출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살려고 했던 걸 못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스레드에서 봤는데 지금 이제 고가 지역들에서 계약이 약간 보류가 나고 오히려 상계동이나 이런 데서 활발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풍선은 좀 맞아요. 자, 이게 과거 사례를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투자 경력이 짧으시면은 과거 사례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 그 규제가 나왔을 때예요. 규제가 나왔을 때 서울은 2016년에 규제 지역으로 다 묶였고, 그다음에 좀 핵심지들은 2017년 구리 막 이렇게 좀 경기도에서 좀 좋은 데는 2018년에 묶이고, 그다음에 20년 2월 이렇게 묶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많이 묶였잖아요. 서울 다 묶이고, 보면은 수원, 성남 뭐 이런 데는 투기가요지구로 묶이고, 고양, 남양주, 뭐 일산도 묶인 거예요. 의정부도 묶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6월까지 하나도 오르지 않던 이 김포가 다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다 묶이고 나서 양주, 안성, 평택, 군포, 안산, 용인, 광주까지 묶였는데 김포 파주만 안 묶였었어요. 그래서 김포가 이 6월 19일에 다른 지역이 규제 지역이 딱 일산은 묶였는데 김포는 안 묶인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그때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여기까지 막 다른 지역으로 올라서 오죽하면 일산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는데 어떻게 김포가 빠져나갔었다고요. 김포 한강신도시가.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가 이렇게 올랐어요. 하루에 2억이 오른 거예요. 2억이. 한 달 사이 2억이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다가 다시 원래 보면은 이거가 어떤 풍선이에요. 그냥 얘는 원래 가는 길을 지금 마이웨이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규제가 묶이면은 규제가 안 되는, 규제에 상관없는 지역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억 이상을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지역들이 거래가 힘들어진, 6억 이상, 그 정도 대출 안 필요하셨던 분들이 사는 지역들은 똑같아. 현금 많으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6억으로 내가 6억, 8억 대출 받아서 살려고 하셨던 분들이 작은 계획이 조금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 지역이 거래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6억만 받고 사자.
원래 뭐 얼마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만 받고 사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단타로 원래 경매로 막 20억짜리 입찰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걸로 보셔야 되고 가계 대출로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규제를 벗어나는 우리 경매 단타지는 지금 6억 대출이랑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6억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8억짜리를 단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가 되면 풍선으로 6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사는 지역들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억 이하의 주택이 좀 더 메리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자 경력이 좀 부족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되는 대로 다시 거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23년, 22년 이때 막 하락에서도 봤잖아요. 아무도 안 살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언제나 내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선택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상한 거 마음이 급하다고 사고 그럼 반드시 그 물건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경매에 저희 시장반 낙찰 10개를 받았습니다. 낙찰을 10개를 받았다는 얘기는 10명 이상의 분이 입찰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고, 매도도 한 분 하셨어요. 낙찰과 매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전반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기수는 100% 받기도 하고 어떤 기수는 그거보다 못 받기도 했어요. 50% 받기도 하고 50% 정도는 평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찰자의 어떤 기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로 성공한 사람의 어떤 사례를 믿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믿어야 돼. 아, 경매로는 성공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저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믿고, 두 번째는 이거를 내가 실제로 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많이 해야 돼요. 1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번 이상을 했는데, 선생님 저 10번을 했는데요, 말도 안 되게 막 떨어져, 이렇게 해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잘못 고른다든지 아니면 입찰가를 너무 낮게 쓴다든지 잘못된 거고, 아 선생님 저는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다가 점점 순위권 안에 들어왔는데 낙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처음엔 멀었는데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향이고 운이 따라주면 곧 낙찰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엔 차순위인데 그 뒤로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 거는, 이거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잃으신 겁니다. 내가 폐차를 할 때도 항상 피드백, 내가 이걸 왜 떨어졌을까? 낙찰자는 잘 받은 건가? 그리고 우리는 낙찰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는 하수예요. 낙찰 받은 사람이 잘 받았나? 잘 받았는데 내가 폐차한 건가? 낙찰한 사람이 잘못 받았나? 그래서 내가 폐차한 건가? 이거를 구분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만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경매로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가장 낮은 호가를 중심으로 보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호가의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호가가 저층 아니면은 새 안고 뭐 이런 물건이면 그거를 좀 제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거는 저층 아니고 임차인이 우리는 명도를 하니까 입주하는 물건인데 저층 새 안고보다 더 싸게 받으려고 하면 낙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하기 불편할 때 입찰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낙찰을 많이 받게, 높게 쓰면 무조건 받는데 받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게 도와드리는 이거를 하면서, 아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낙찰 받는, 이게 사례를 보는 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 사례, 남들의 사례, 매도한 사례, 수익 사례를 많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전반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실전반은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을 다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 없이 얼마까지 나올 겁니다 라는 확답을 받고 입찰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댓글란에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